안녕하세요. 마음자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전에 조금 약간 강압적으로 주입식 교육처럼 아마 좀 강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조금 약간 바보나 천재들은요, 너드미라고 들어보셨나요? 너드미는 지능이 뛰어나지만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 미는 아름다움의 합성어로 사회성은 결여되어 있지만 어느 분야에서 특출난 모습을 가진 매력을 말한다 라고 써요. 보통 너드미는 약간 그 부자들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이렇게 놀림거리에서 트렌드 리더로 떠오른 너드미, 사회성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부자가 된다고 하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너드들의 위상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전유물이자 장난감이던 PC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계가 되면서부터일 것이다. 왕따나 당하던 너드들은 이제 MIT나 CLL 세계 수준의 과학대학 입학하더니 졸업전에 수억대 연봉을 받은 섹시하고 부드러운 젊은이들이 되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처럼 정체성의 늪에 빠졌던 미국 경제를 구하고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영상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10월 24일? 이게 아침에 뉴스였네요. 낮에 뉴스? 이거를 봤거든요. 이거를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요. 썼어요. 잠깐 읽어볼게요. 한국 경제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뉴스를 보니 인기 있는 거주지는 팔지 않고 증여를 한다는 기사를 가지고 왔다. 서울이나 경기도는 부산 부동산은 성장할 것이다. 그 대신 팔지 않고 증여가 매매를 넘었다는 기사이다. 이런 기사를 보면 아직까지는 오르는 곳은 꾸준히 오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증여가 많고 매매가 없다는 건 더 이상은 팔지 않고 가족들에게 아파트를 선물로 주겠다고 느꼈다. 이런 기사도 누군가에는 도움이 되는 정보고 누군가에겐 나쁜 정보인 것이다. 매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거주지가 좋은 곳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인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건 다른 지역도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반대로 거주지가 좋지 않은 곳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없으니까 팔아버린 것이다. 매매가 나오겠지만 이 집을 사는 사람도 있고 돈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갈릴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건 어떤가? 최근에도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지방의 아파트에 집을 지었는데 분양되지 않고 건설업체가 돈을 물어야 한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건설업체가 어떻게 갚아야 하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래프와 같다. 잘 될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인생을 맞출 수는 없다. 그 대신 스스로 공부해서 개척한다면 어느 정도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남에게 맞추어 살아가는 법을 많이 배웠다. 그렇지 않다. 사람들한테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공부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갈 것이다. 이게 인생의 진리이고 답이다. 사실이다. 스스로 공부하고 개척해 나아가며 꼭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 나 또한 좋은 결정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며 나아갈 것이다. 팔로워 여러분 또한 같이 좋은 길로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실 제가 그 전에는 좀 강하게 막 한 곳에 좀 빠져가지고 글을 좀 깊게 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깊게, 강하게. 그래서 물론 싫어하는 분도 많으시고 싫어하는 분도 있을 거고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뉴스를 기사를 봤을 때요. 이제는 아까 그 글에 있었던 것처럼 매매는 감소했고 증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깨달은 게 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서 갑자기 부자 관련된 책을 읽고 존니 대표님의 영상을 보고 신사임당이나 블로그 관련해서 영상을 봤어요. 그쪽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제 일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주식 공부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블로그라는 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어쨌든 쓰다 보면 주식을 쓰기도 하고 부자 관련된 책을 쓰기도 하고 또 제가 보육교사를 공부했다 보니까 그런 보육교사에 대한 글을 좀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글을 막 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도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멀리 보면 부동산은 이제 침체기라고 거의 얘기를 하고 부동산을 사면은 안 된다고 얘기도 했고요. 제가 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솔직히 부동산을 정말 조금 안 좋게 보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올릴 때 좀 강압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보고 깨달은 게 있거든요. 강남에 이제 아파트를 매매하지 않고 가족들한테 증여를 해준다고 하니까 하고 제가 또 깨달았어요. 역시 사람은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뭐를 깨달았냐면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사면 안 된다는 쪽이었고 정말 사면은 파산이 날 것 같고 그냥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제 생각이랑 같은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족들이나 언니한테도 슬슬 막 이사 갈 때가 되었길래 가지 말아라, 집 사지 말아라 되게 엄청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많이 싸웠어요, 저는. 네. 그냥 너무 그냥 안 된다는 너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반대라는 진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보니까 어차피 내가 얘기를 해도 결정하는 거는 본인인데 내가 너무 앞서가서 생각을 많이 했구나. 네. 제가 워낙 아무것도 없는 주식 상태여서 주식이란 공부와 부자 관련된 공부와 돈 관련된 공부를 배우다 보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주식이랑 주식파가 있고 부동산파가 있고 막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근데 워낙 전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라서 직장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월급이긴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함없이 비전은 없다고 생각은 해요. 멀리 봤을 때는 비전은 없지만 월급을 모아서 자기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은 지금도 저는 자기 일을 하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부동산은 지금 이렇게 이제 매매가 사라지고 증여로 간다면 결국엔 부동산도 이제는 그냥 그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고 그냥 안정적인 내 집, 안정적인 내 공간을 갖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뉴스도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보니까. 그럼 아마 서울이나 이런 신도시 아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증여세로 갈 것 같고 경기도나 약간 지방 쪽이나 경기도 쪽은 조금 매매랑 매수랑 이런 게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지방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방이 조금 더 살아날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뉴스를 본 게 있는데요. 지방 아파트가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이 뛰기 시작했네요. 딱 보니까.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이게 서울 아파트 값이 주춤하니까 당연히 지방 무섭게 뛰겠네요.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 그때 뉴스에 지방 아파트도 신고가 속출, 부산 남천동에 8억 찍어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 여전, 수도권 고강도 규제의 풍선 효과. 이렇게 지방이 이제 들썩거리기 시작했네요. 책 전에 뉴스 봤을 때 그 지방 아파트가 지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지방에 살지를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지금은 또 떴다고 그런 얘기 나왔네요. 그때 막 반짝했을 때 지방 아파트에 아무 그게 이제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분양권도 나왔는데 이제 거기 이제 분양 근데 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아파트는 지어졌는데 돈은 누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안 좋게 봤는데 지금 이제는 지방 아파트가
네, 살아나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인 것 같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또 지방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서울 아파트가 주춤하니까 지방 아파트가 이렇게 뛰니까 어떻게 보면 또 네,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그래서 그냥 인생 사는 거는 주식 같은 그래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뭐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또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지방에 또 이제 고공행진이 되고 또 아파트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아무튼 저는 그 글을 보고 나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제가 사회생활을 늦게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많이 안 했고 막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 사회생활의 경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조금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꽃이니까 그것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너무 무시했어요. 가족들한테도 막대하고 지인한테도 막대하고 이랬거든요. 왜냐면 나랑 의견이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딱 이 글을 본 순간 일단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는 주춤했구나. 주춤했기 때문에 이제 딱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증여로 가고 있으니까, 아파트를 그냥 사서 그냥 안정적이게 그냥 집을 갖고 있어도 되는구나.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영끌하면 파산이다. 주입식 교육이 문제다. 이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일단 주입식 교육은 문제점은 맞고요. 진짜 경제는 제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디서는 이렇게 주춤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됐거든요. 사회나 경제나 뭐 나라나 이게 사는 게 정말 다 똑같은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내 생각, 제가 블로그를 하고 뭐 유튜브를 하는데 남을 무시한 거죠. 직장인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글을 보고 너무 깨닫게 돼가지고 역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언니가 저한테 성공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답을 못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알 것 같아요. 성공의 뜻은요, 내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도와주는 게 내가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오늘도 그 물건을 팔려고 그 안 쓰는 물건을 뭐 당근마켓에 올렸는데요. 전부터 올렸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겠다고 하셔서 혹시 GS 반값 택배라고 아시냐고 하면서 그걸로 하면 좀 저렴할 수도 있는데 그걸로 보내주실 수 있냐고 하셔서 일단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해서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저는 택배를 거의 보낼 일도 없고요. 편의점 택배를 잘 이용을 안 해요. 그리고 GS 반값 택배?
저 오늘 처음 해봤는데요. 되게 엄청 서툴기도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편의점으로 옮긴 다음에 그냥 그 사람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을 선택을 해서 거길 클릭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보내면 되는 건데요. 전 처음 하다 보니까 하다가 어려워서 다시 초기 하다가 거짓말 안 하고 30분? 1시간은 된 것 같은데, 그 편의점 사장님하고도 막 싸울 뻔했는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워낙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그냥 몸을 먼저 움직였거든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안 되길래 사장님도 그거를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본사에 전화를 해보겠다고 해서 전화를 막 하시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화면을 보니까 그 보내는 곳의 편의점의 주소는 굳이 쓰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그걸 찾고 있었어요. 앞만 찾아도 땡땡땡 GS 편의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화면을 보니까 받는 곳 편의점을 누르면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얘기 찾았다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 어쨌든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제가 다 해서 마무리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반값 할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께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거 몰랐는데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쨌든 사장님도 그걸 편의점 택배를 갖다 놓으시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사장님들이 알아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 본사에서도 그 리더기에 대한 기본 정보는 좀 알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딱 갖다 놓고 설치하고, 이거는 이걸 이렇게 하면 아무리 시대가 발전했다고 해도 저희가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워낙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장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사장님도 정 안 되니까 한번 전화를 했고, 그랬더니 자기도 알아야겠다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뭐 거기서 전화로는 그냥 자기네들도 정확히 모른다예요. 그냥 그 리더기만 딱 갖다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뭐 이렇게 설명서라든지 그런 걸 좀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너무 그냥 시대만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걸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알게 됐고요. 사장님이 원래 반값 택배는 그 GS 편의점 거기서 하는 거여서 보통 무거운 거라든지 좀 안 되는 물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택배 기사가 가져가시는 건 아니고 그 GS에서 GS 원에서 막 음식이나 이런 거를 그 매장에 갖다 주면서 그거를 다른 지점으로 이동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서비스를 편의점에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시대가 변해서 편의점에서도 투잡을 뛰는구나. 편의점에서도 서비스로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 GS라는 그쪽에서 또 서비스 택배라는 거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또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또 수익을 얻으려고.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분한테 이제 당근마켓 그분한테 다 해서 했습니다. 이거 처음 하는 거라 반값 택배 너무 어려웠네요. 그래서 했더니 막 고생하셨다고 막 하면서 말씀을 다 해주셨고, 원래 6,800원이 나왔는데 200원을 더 주셔가지고 7,00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잘 쓰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생각해주면 그냥 어떻게든 좋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자기 거에 욕심 악착같이 부리지 않고 그냥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유두리 있게 좀 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며칠 전에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체인점이 아닌 곳으로 갔는데 그 리더기 체인점이 아니다 보니 리더기를 배달하시는 배달원한테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좀 기다려달라고 하시길래 그러면 저 계좌 이체 해드릴게요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계좌 이체하고 그냥 밖에서 잠깐 또 저는 이제 그런 새로운 걸 사실을 알아가지고 에드퍼스트에 착착착 글을 쓰면서 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오래 기다리셨죠 하면서 이걸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집에를 갔는데 좀 오랜만에 제가 현금으로 계산을 해서 그런지 네, 서비스로 쿨피스 큰 거를 준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전단지 같은 거 보면 현금으로 계산하면 뭐 서비스로 뭐 콜라나 음료수 이렇게 준다고 막 이런 게 써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저는 진짜 오랜만에 현금으로 내가지고 이거 쿨피스를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항상 저는 뭐 신용카드는 없고 체크카드로 쓰긴 하는데요. 근데 그런 거를 정말 아예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예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짜로 음료수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아직도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이게 시대가 발달도 하면서 지금은 사람들이 보통 신용카드나 카드로 결제를 해요. 거의 막 소액부터 비싼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금이라는 값어치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그때 대출금이 엄청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13조 2천억 빌렸다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의 결제 시스템은 카드다. 그리고 현금이 떨어졌다 라는 건데요. 제가 그것도 오늘 블로그에 썼는데요. 이렇게 요새는 카드를 많이 쓰고 다니다 보니 카드 사용이 늘고 현금이 줄었다. 그래서 현금의 값어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빚이 더 늘어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 빚이 늘어났기 때문에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편의점 자체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들도 투잡을 뛰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투잡을 뛰지 않기 위해선 카드 소비를 줄이고 현금을 쓰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막 이런 거를 쓰고요. 예전에는 이웃집에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하였는데 지금은 인사를 하지 않거나 만날 수가 없다. 바쁘기도 하고 서먹서먹할 것 같다. 먼저 인사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저번에 부엌에서 실습을 하는데 실습하려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더니 안타까운 마음에 뽑아주려고 하시면서 자기 자식들 보는 것 같다면서 나한테 자신감 생기려면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먼저 하라고 하였다.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지만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분들도 아직은 계신다. 그래서 나도 인사를 하게 되었다. 어른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당신이 당당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다. 말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이가 있는 부모님은 어른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신다. 안녕이라고 하면 그럼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엄마가 안녕하세요 말하면 아이는 따라 말한다. 그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원래 뭐든지
한 번이 어렵지 하면 쉽다. 일단 가까운 경비 아저씨가 지나가면 목례 정도만 하면 아저씨들도 목례를 해주신다. 그 또한 내가 경험한 것이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바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으니 아무렇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먼저 인사를 하는데 안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했듯이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당신이 바뀌면 세상은 당신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체크카드로 눈을 돌리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체크카드는 카드이면서 소득공제도 되고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 차라리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는 신용카드를 대체할 거는 체크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체크카드가 소득공제도 더 많이 해주는 것도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그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돈 많은 사람은 뭐 신용카드를 쓰고 돈 적은 사람은 체크카드를 쓰면 카드도 쓰면서 현금도 쓰는 거잖아요. 저는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월세로 살다 보니까 돈도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 이것저것 뭔가를 열심히 하려는 마음에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성공을 하려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건데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거를 보고 많이 느꼈어요. 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세상은 아직 살만하니까 조금 더 혹시 대출은 생각은 조금만 절제하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에 대해 좀 더 알아가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행복하세요. 안녕.